우선 한번 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안 내리겠다. 파월이 한 얘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미국은 고용이 늘고 지금 현재요. 고용이 늘어요. 제조업이 탄탄하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금방 금리가 내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분야죠.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금리 인하 4분기에 한 차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자칫 하면은 이건 4분기 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금리가 곧바로 6월 달부터 내리고 뭐 하는 금리에 대해서 뭔가 지금 주춤되고 있는 것 같다. 응? 그러다가 금리를 확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미국의 경제 충격이 가면은 확 내려요. 그러기 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게 금리가 내려올 것 같지 않다. 반도체 글로벌 모두 미국의 최첨단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에.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전 세계 경제권인 이 반도체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지금 올가매고 있죠. 여기다가 무조건 공장을 짓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반도체를 잡고 있으면 어쩌면은 뭐 전 세계를 미래를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거는 지난주도 나왔던 뉴스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3년 내 부실 우려가 26년까지 도래하는 대출금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700조, 그중에 907조가 부실화 우려가 있다. 얘가 불과 앞으로 2년 내에도 2년 내. 그렇게 얘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이라는 최고 금융위 수장이었죠. 이 금융위 수장 옐런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은행들 진짜 잘 관리해야 된다. 진짜 관리해야 된다.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칫하면 잘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기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실화될 수 있는 상업용 대출, 이것이 미국은 지금 글쎄요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공실이 늘어나니까 이게 대책이 없단 말이죠. 공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이 이게 앞으로 눈에 좀 드러나고 있는 위험이에요. 얘는. 이걸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고액의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무역전쟁 등등으로 성장률이 5.2%가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4.5%로 둔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주택 공실 자체가 지금 약 한 23% 이상 주택 공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체적인 인구도 줄죠.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보는 이유가 이런 미국과 중국을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위험들이 다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은 똘똘한 서울로 투자를 하자. 원정 매입이 증가한다. 왜? 지방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지방에 답이 없다고 느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차라리 하나 사자, 서울에 하나 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사두면 계속해서 서울은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서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대부분이 비조정 지역이라서 전셋값은 상승해서 갭 투자가 용이하자. 전셋값이 왜 올라가느냐면은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지 아니다. 매매가는 이제 별로 안 올라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셋값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갭이 용이해졌다고 해서 이제 사면 되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용이해져도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이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시들해진 재건축, 재개발, 시공권 경쟁. 10대 건설사 중 7곳이 1분기 수주가 제로다. 왜 이러겠어요? 이 공사비 이렇게 내고 뭐 하고 했었을 때 미분양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건설사 중에 7곳에서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잘못 들어갔다는 답 없어. 이거 나중에 이거 분양도 안 되고 이러면 우린 답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 공사비 이렇게 내고 할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시공사들은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파트 올라갈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 불황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떨칠 수가 없어요. 또 부연을 드리자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어요. 거대 야당이 이제 탄생이 됐고 여소야대 이렇게 됐죠. 여소야대가 됐던 뭐 여대 야소가 됐던 중요한 거는 이 국정 운영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부동산만 떼어놓고 보면은 적어도 지금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종전 가격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 순간적으로는 조금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더 많이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완화하자. 세금도 완화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상속세, 증여세 이런 문제도 좀 완화를 해서 돈이 대를 이어서 물려가게끔 사회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여당 입장이라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왜 대를 이어서 물러가느냐. 이게 왜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 아직 너무 비싸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더 잡아야지. 이렇게 왜 자꾸 푸느냐.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렇다고 세수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세금대로 줄고 답이 안 나온다 이게. 위에서 세수 다 하고 다 만들어 놨더니 아파트 가격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걸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딱 내면은 그러면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죠. 한 목소리 낸다고 전부 다 완화가자. 과연 그것이 정답일지. 전부 다 억세가자. 어느 정답일지. 결국에는 근본적인 기조가 여당 입장에서는 완화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제가 보는 눈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 좋을 게 없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바닥은 언제일지 아직은 모른다. 제가 느끼는 막연하지만 미래의 바닥은 앞으로도 최소한 3년 가까이 가야 바닥 권역에 접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기에는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평가 상품, 노후 대비한 투자가 주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해봐도 이 부동산은 다른 어떤 투자 상품, 주식이나 이런 상품과는 좀 달라서 한번 투자를 해놓고 1, 2년 만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과가 좀 나오려면은 최소 뭐 4, 5년 또는 7, 8년, 10년 정도는 바라봐야 되는데 투자를 한번 그 이야기는 잘하면은 너무 좋은데 못하면은 잘못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다 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에게 과욕을 부리지 말고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를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가 결국에는 10년을 좌우하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10년이 그냥 지나가고 그 선택의 결과를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2배, 3배, 4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한번 부동산 투자는 한번 잘못하면은 이거는 평생 뒤집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투자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뻥 튀기려는 투자 하시지 말고요.
늘 안정적인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에 임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아파트를 투자할 거냐, 또는 뭐 재개발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뭐 수익형으로 갈 거냐, 또 거기에 또 나이에 따라서 각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다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 방송상에서는 각자 상담자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상 투자를 임할 때는 각자의 개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봐야 될 분야죠.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청취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한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잘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세미나죠. 그래서 세미나 참여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더구나 무료 세미나니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뭐 오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 부동산과 어떻게 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분 미래를 잘 만들어 갈 것인지, 머뭇하고 생각만 가지고 집안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어쩌록 세미나 시간에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